자, 시장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관점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고요.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특이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2030 세대의 주식 투자가 늘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또 힌트를 얻어볼 건가 보네요. 예, 단순하게 이제 2030 세대가 투자 비중이 늘었다라는 네. 의미보다도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속성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과거에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하던 시기였던 네. 뭐 99년, 2000년 초반만 그때 처음 하더라도 하셨어요? 예. 불장을 그냥 처음부터 네. 예, 불장을 처음부터 겪었죠. 네. 그때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그러니까요. 와. 그런 날이 또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죠. 예, 네, 네. 저 그때만 하더라도 젊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그 당시 저도 젊기도 했지만, 자, 그 시기 때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만나 보면은 대부분이 한 30대 또는 40대 초반 분들 네. 정말 많았고요. 20대 주식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자, 그 시기에도 주식 투자에 대한 터부시하는 문화는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젊은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는데,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젊은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을 보게 되면은 정말 공격적이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최근에 뭐 그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네네.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네. 그것으로 마련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5배 미수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깡을 한 다음에 예, 깡을 한 다음에 깡을 해서 마련한 현금을 그 현금으로? 현금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5배 미수. 5배. 예. 그 당시 이제 젊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네. 뭐 결과는 정말 좀 안 좋은 분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네. 카드 대란의 하나의 원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투자 결과들이 점점 안 좋다 보니까 젊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탈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투자자들의 뭐랄까 전반적인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1990년대 후반 그때 20, 30대였던 분들이 그때 뭐 돈도 많이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미수 쓰다가 뭐 실패하신 분들도 그렇죠. 계실 거고, 그분들이 이제 40, 50대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서 자제분들한테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망을 그 받고 영향도 뭐 그런 얘기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예. 농인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20, 30대 비중이 그러면 그 이후에 줄어들었다는 걸 혹시 통계로 실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요 통계 관련해 가지고는요, 한국예탁결전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네. 매년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동향이 통계로 발표가 됩니다. 이제 보도 자료 형태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네. 2000년, 2006년, 2015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이제 4개 기간을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화면상에 표가 나와 있는데 2000년하고 2019년 20여 년간의 비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계가 그냥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매달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들을 직접 다 집계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원래 예. 집계돼서 나오는 통계가 아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손쉽게 딸깍딸깍 해가지고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취합해가지고 네네. 조사를 했어요. 고생 자,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이게 수작업이 좀 힘듭니다.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2000년에는 30대 주주의 비중이 28.4%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리고 2000년대에 40대 주주의 비중이 34.8%로 제법 높은 비중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2019년 연말로 오게 되면요, 지금 화면상에 막대 도표가 있는데 그 왼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30대, 40대 네네. 주주 비중 추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2000년, 오른쪽이 2019년인데 30대와 40대가 2019년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2019년 기준으로는 30대 주주 비중이 17.5%로 11%포인트 감소했고요. 그리고 40대 주주 비중 또한 34.8%에서 25.8%로
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그 주식 투자 처음 하던 네. 2000년대 20대 비중이 7.5%였고 네. 2019년 말 기준으로는 7.8%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봐서 네. 20대 비중은 제가 그때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네. 30대, 40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쪽 연령대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가장 주 시청자가 누구인지를 저희가 타겟팅을 하는데 그렇죠. 물론 뭐 조사도 하겠지만 저희는 대체로 한 5, 60대의 그 분들을 좀 타겟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 타겟 잘 잡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도 이제 다른 라이벌 경제 매체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 한 50대에서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것으로 봐서 네. 중장년층 그리고 노령층의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자, 2000년 같은 경우에는 50대 주주의 비중이 19%였습니다만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24.8%로 5.8%포인트 증가했고요. 60대 이상, 이제 노령 인구층이죠. 자, 2000년에는 10.4%의 주주 비중에서 최근에 2019년에는 24.1%로 13.7%나 급증했습니다. 즉, 네. 2000년에서부터 해서 2019년 말까지 거의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자, 젊은 세대의 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중장년층, 노령층의 주식 투자 비중은 높아졌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연령대별로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이 한 20년 동안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젊은 세대, 특히 2030 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2019년까지를 한정 짓는다면, 지금까지는 줄어든 걸 확인을 했어요, 통계로. 올해부터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문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동학 개미 운동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연령층별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뭐 정확한 통계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 뉴스 매체에서 증권사들의 일일이 물어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젊은 투자자들이 급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머니투데이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네. 예, 일단 사고 기도하라 2030이라는 뉴스 기사에서 보게 되면요. 자, 올해 1분기에 비대면 계좌로 20대 증가한 계좌 수를 봤더니 20대, 30대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고요. 네. 다른 경제 매체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3월 달에 모 증권사 신규 개설 계좌 중 70%가 20대에서 40대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의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형들이라는 표현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형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한번 볼게요. 점점점 지금 나오는데 예, 지금 화면상에 포털 사이트 보면은 뭐 형들 여기서 뭐해? 예, 코로나 그렇죠. 동식된 것 같아. 형들 만약에 그렇죠. 인보 나라면 어디서 까불지 뭐 이런 그런 네. 표현들 많이 있는데 이게 40대 이상이 잘 안 씁니다. 아, 예, 40대 이상부터는 형이 아니고 이제 형 대접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네. 표현을 잘 안 쓰고 지금 20대, 30대 투자자분들이 급증했다라는 어떻게 정황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 주변 지인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쭉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제 주변 지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어보면 최근에 회사에서 보면 젊은 투자층이 늘어난 게 확실하고 그 투자자들이 그 좀 공격적으로 빚을 네. 내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이제 예전 대학 동기의 남편 사례가 올라와 원래 있는데 주식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었던 거죠? 이분은 조금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회사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했더니 네. 젊은 투자자들은
크게 늘은 게 맞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여기까지 현황을 봤고 젊은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체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젊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은 뭐가 될까요? 예, 젊은 투자자들이 지난 20년 가까이 계속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자,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중장년 이상의 노련한 투자자들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자금이 꾸준히 2019년까지 빠져나가면서 네. 노련한 중장년 이상의 개인 투자자만 남았는데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노련한 선수들만 네. 시장에 남아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 특징이 지난 10년간 2010년대 들어서 정말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상승하려고 하면 워낙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상승해도 매도하고 하락해도 뭐 깊이 빠지는 것은 아닌데 조금만 하락해도 다시 사들이면서 네. 좁은 박스권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됐었어요. 몇 년간 지속됐었죠. 그렇죠. 네. 이게 2011년 8월 이후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한 17년 되기 전까지. 그렇죠. 네. 거의 뭐 좁은 박스권 답답할 정도였잖아요. 네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선수들만 남아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다시 올해 들어서 젊은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네. 자, 앞서 언급드릴 때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젊은 투자자들이 매우 공격적이었고 그 공격적인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서 네. 카드빚을 땡겨와서 미수 거래를 할 정도로 네네. 매우 공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젊은 투자자가 늘어나면 시장의 역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전에 그 80년대 히트곡 중에 김수철 씨 젊은 그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여기서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노래 아예 알면 안 되십니다. 네. 예, 거기 이제 역동적인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 이제 힘차다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2019년 들어서 젊은 투자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의 역동성이 증가할 수 있고 와.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좁은 횡보장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와. 상방으로 뚫리면은 대책 없는 상승장이 나올 수도 네네. 있고 하방장으로 가게 되면 또 매우 공격적인 폭락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3월에 우리가 이미 겪었습니다. 네네. 그렇단 이야기는 일말의 또 희망을 가져보면은 상방 쪽에 좀,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 그 3월 미국 증시 폭락할 때에 또 미국에서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로빈 후드라는 이제 그 비대면 그리고 거래 수수료 없는 그런 플랫폼들, 그러니까 증시 우리 HTS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아무튼 거래 수수료 없는 그런 플랫폼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매매를 했고 그것 때문에 시장 폭락이 좀 더 가속화됐다는 분석들도 분명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뭐 본격적으로 좀 발을 디디게 된다면 물론 하방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역동적인 시장이 가능해질까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잊으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80년대, 85년부터 해서 90년까지 강력한 상승장 때 그때 당시 투자자들이 젊은 투자자 분들이셨어요. 네. 20대, 30대 그때 당시 투자자 분들이 지금은 이제 중장년층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 되어 계시죠. 네. 이것만 들어보셔도 맞아, 내가 그때 이제 젊었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상승장, 99년 IT 버블 상승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도 시장의 역동성을 높였던 것은 젊은 투자자였습니다. 근데 그 투자자가 지금 와서 보면은 40, 50대가 그렇죠.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 상승장, 불을 뿜을 때는 젊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모멘텀을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통계치를 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대본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네네. 펀드 매니저 중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펀드 매니저의 비중을 한 5년 전 정도에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네. 전체 비중이 50% 살짝 넘는 정도였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네. 펀드 매니저의 비중이 80%가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한 펀드 매니저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또 한편으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겁이 없다. 예. 예. 개인 투자자도 겁이 없는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펀드 네. 매니저도 뭐 패시브 전략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도 겁이 없는 매니저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에 역동성이 지금 응축돼서 뭔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네. 모습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과연 겁없는 20, 30대들이 뛰어들게 되는 시장, 과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동성이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